우선 초청해 주신 우리 안경환 교수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안 교수님 말씀 소개하신 바와 같이 제가 좀 일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벌이는 중입니다. 이제 많이 진행된 건 아니고 좀 저희가 벌이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좀 도움 또 여러 가지 또 협조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화학 소재 코팅 테스트벨 역할이 현황입니다. 저는 화학연구원에 있고 여기 바와 같이 화학 소재 솔루션 센터를 작년 이때쯤 작년 10월 25일에 만들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이제 사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왜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죄송스러운 거는 좀 학술적인 내용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이 화학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화학 쪽에서 코팅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앞으로 코팅이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좀 학술적인 페이퍼 같은 거를 좀 발표하는 않는 면에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식경제부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0년간 2001년부터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넣어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부품 소재 과에서만 쓰는 돈이 한 4,500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는 주로 부품 쪽에 돼가지고 대부분 돈이 부품 쪽에 들어가서 뭐 그냥 LCD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부품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 산업이 좀 어떤 세계적으로 상당히 레벨이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만드는 소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06년서 정도부터 이제 소재를 조금씩 더 다루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막 소재에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11월 1일 날 다음 주에 그 부품 소재 앞으로 향후 10년간 뭘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발표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목이 소재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지금 해가지고 앞으로 2020년까지 한국에서 이제 소재하고 부품 쪽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게끔 하는 그 전략이 11월 1일 날 발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부품을 많이 하면서 계속 소재는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조금 아까 황 상무님 말씀하신 이런 뭐 LCD, 반도체 이런 IT 쪽의 소재들은 핵심 소재들은 뭐 많이 수입해 쓰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소재 쪽이 앞으로 많이 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정부의 고민이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또 많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재 관련된 인프라 쪽에 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학 소재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지경부에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건 화학 소재 종합센터라는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화학 소재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경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냥 벌리고 앞으로 그걸 벌릴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정보에 관련된 기술 기획하고 정보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를 쫙 모아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소재 정보은행 사업이라는 걸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4년이 진행되는 상태고 내년에 2단계 올라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케미컬 머티리얼스 인포메이션 뱅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화학 소재 관련된 정보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www.cmib.org 하면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소재 관련된 정보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기획이 되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연구를 해서 주로 이제 뭐 기업들, 지경부는 기업들 위주로 연구를 하고 또 연구소, 대학들에서 연구하는 것들 주로 그런 문제 랩스케일 연구를 해서 요거는 이제 대부분 연구비가 이쪽으로 지원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아니면 국가적으로 보니까
연구비는 1년에 4천억씩 들어가는데 과연 사업화가 되는 게 몇 개가 있느냐. 이 연구소나 대학 쪽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화율이 평균 5%는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가적으로 고민이 되고, 그래서 좀 사업화가 왜 안 되냐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하는 것들이 좀 공정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상당히 빠져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정에 대한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또 인프라라든가 기술 개발은 현재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업한 프로세스 개발하는 쪽도 있고, 또 소재는 최종적으로 제품이 돼야 되니까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면 또 한국 제품은 저 신뢰성 같은 구조가 아니까 품질이라든가 신뢰성 평가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쫙 거치면서 정부에서 중간중간 빠진 부분을 그동안 채워넣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채워놓은 것이 이 테스트베드라고 해가지고 소재 만든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품을 만들어가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걸 할 적에 지원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베드라는 거를 신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학, 금속, 세라믹 만들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화학 쪽에 있는데 정부 예산이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고 일단 기초적으로 한번 돈을 한 화학 쪽에 한 15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거. 근데 이제 상당히 장비 사업이 되고 또 고가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여러 군데 벌릴 수가 없고 한국에 집중하는데 그거를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이 국가연구소가 되니까 그쪽에다 그런 설비를 설치하자. 그래서 저희가 화학 소재 테스트베드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제안을 받고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 제안을 받는데 어떤 걸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뭐 가공 쪽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코팅 쪽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의 주로 사업이 IT 산업이나 에너지 사업 쪽이죠.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 사업이니까 그쪽에 필요한 소재들을 많이 수입해 쓰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하는데 부품화하는 데 필요한 설비들이 좀 최우선이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것이 코팅 쪽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인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까 황상무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프린팅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대면적 코팅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스커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경제성이라든가 산업적인 고려해가지고 가능한 롤트롤로 필름 위에 롤트롤로 해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속도 생산성 면을 좀 고려한 그런 파스의 코팅 쪽을 최우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1차년도에는 주로 필름 위에 용액을 코팅하는 웨트 코팅 설비를 좀 깔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구축하고 2차년도에는 아까 ITO 막 같은 것이 나왔는데 필름 위에다가 ITO라든가 여러 가지 거를 좀 코팅하는 그런 주로 이제 드라이 코팅이라 해가지고 증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베이퍼 상태나 아니면 증발시켜가지고 필름 위에다가 증발시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걸 드라이 코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3차원도로 아까 황상무님 말씀하신 그런 좀 프린팅이라든가 좀 패턴이 나는 쪽에 그것도 좀 롤트롤로 할 수 있는 거 설비를 좀 설비하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한테 제안을 했고 그것이 다행히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 화학연구원에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1년에 한 50억 정도씩 투입해가지고 장비를 좀 하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이 테스트베드 그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팅 공정을 왜 하냐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중석 조사를 좀 했는데 뭐 한국을 지금 이끌어가는 뭐 디스플레이 2차전지 디스플레이 HD도 있고 PD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터치 파널에 만든 것도 있는데 안에 있는 이 구조도 이렇게 됐는데 이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정들이 이제 코팅으로 많이 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웨트 코팅이나 아니면 스포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코팅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필요한 그러니까 LCD나 PDP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팅의 종류가 뭐 AR 코팅, 하드 코팅 등등이 아주 웨트 코팅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 또 뭐 스포트링에 관련 중요한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2차 전지도 2차 전지라는 게 분리막 양쪽 중에 전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리막이라든가 전극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좀 핵심적인 공정은 거기에서 코팅 공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코팅 공정, 또 향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마트 윈도우라든가 현재 3TV도 LG라는 삼성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코팅 공정이 필요하고 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국가유치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또 플렉서블 솔라셀 이런 분야도 대부분 제품 만들 적에는 코팅 공정 쓰기 때문에 저희가 코팅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코팅을 만드는 것이 주로 필름을 만드는 거죠. 코팅이가 프로세스 만드는 거죠. 기능성 필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면 세계 시장이 한 27조 원쯤 되고 한국 시장이 한 7조 원 정도 되는 거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FPD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코팅을 쓰고 반도체라든가 또 최근에는 에너지 쪽에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코팅 시장 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남아에서 이제 대부분 디스플레이 쪽 동남아 쪽에 많이 나왔는데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이런 코팅에 관련된 필름에 관련된 시장이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비해 국내에서 나오는 것들 외국에서 안 나오는 건데 대부분 그런 핵심 제품들이 보면은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아직 한국이 그만큼 못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완제품이나 부품은 한국이 많이 따라가는데 이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능성 필름에 대한 것들이 아직 한국이 보신 바와 같이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지원할 건데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WPM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월드 프리미엄 머티리얼스 개발이라는 건데 세계 10대 소재를 한번 개발해보자. 세계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소재를 선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학에 관련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코팅과 관련된 것들 보면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계속 나오는 얘기죠.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플라스틱 티탄, 그 다음에 2차 전정 전극 소재 관련된 것도 실제로 나중에 코팅 프로세스 필요하고 또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이 파트 상당히 코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WPM 사업들은 이 사업 하나하나가 1년에 한 연 100억 정도씩 10년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1000억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10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건 대표적인 사업이 되고 또 10년 정도는 너무 머니까 한 3년 이내에 좀 사업화 시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는 20대 핵심 부품 소재라는 걸 또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 분야당 연 30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3년 정도 지원을 필요합니다. 처음에 한 100억 정도, 총에 100억 정도 했는데 아마 돈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연 20억에서 30억 정도 해가지고 한 전체적으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3년 이내에 적어도 일본 수준을 따라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화학에 관련된 것들이 포토리지스트, 그 다음에 전자종이용 코팅 소재, 그 다음에 EMC, FT 소재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이 전자종이 코팅 소재가 상당히 좀 코팅 프로세스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래서 국가 대형 사업 중에서도 코팅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화학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보면 주로 코팅 관련된 기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뭐 디스플레이나 태양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이 많이 했는데 사업화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시 뒤돌아봐서 저희 코팅 프로세스에 적응시켜가지고 실제 사업화하는 비율을 좀 높여보자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사업 목표가 이런 기능성 코팅 소재 필름을 좀 빨리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빨리 사업화해가지고 한국이 최소한 일본 정도 쫓아가자. 그래서 한 10년 이내에 일본을 좀 추월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장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를 가지고 저희가 기업들 지원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지만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보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도 조합해가지고
그거를 저희 국내 기업들한테 좀 제공하는 그런 보급 확산하는 것도 있고, 또 기업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설비를 가지고 기업들에 와서 직원들이 와서 좀 설비 써보고 그것도 운영도 해보고 제품도 개발해보고 하는 그런 기업 교육과 또 최신 기술 자료에 대한 거를 좀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8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일단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한 1년 50억 정도씩 해가지고 3년 동안 장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운영 방법 개발하고 또 일부 기업들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기반 구축이고 이제 2단계 5년 동안은 정부에서 아마 일부 운영비가 지원될 것 같은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적어도 저희가 장비가 있고 기업들이 와 있으면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좀 해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내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업체들이 서로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좀 장비를 가져갈 해라.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운영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우선 기업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이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저희 컨소시엄 업체 현재 한 2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해가지고 좀 세계적인 유망 중소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컨소시엄 업체들 한 20개 정도 해서 좀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업체들이 장비를 사용하는 걸 도와주고 그 중에 몇 개는 기술 개발까지 같이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좀 지원해서 좀 상당히 기업들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업체들, 다양한 업체들이 필요한 기술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스포팅 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외국 업체라든가 국내 전문가들 이런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지원해서 향후에 한 적어도 세계적인 중소기업 10개 이상은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내외부로 여러 가지 인프라 연계가 되는데 저희 화학연구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센터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고 거기에 테스트베드가 되어 있고 정보은행학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스케일업 키로랩이 있고 또 품질 평가를 해주는 실내 평가센터 화학연구원 내에 있고 또 기타 화학연구원 내에 여러 가지 연구본부라든가 또 다른 출연연구소들 다른 또 나노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해서 이런 인프라 연계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협력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볼 적에 저희가 하는 건 소재 생산 지역이 가장 최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코팅 공정을 하는 기업들이 아마 주 역할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요 기업들,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전지 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저희 해외 기업하고 상당히 좀 많은 관계를 맺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술에 앞서 있고 또 정보도 많기 때문에 해외 전문 기업들이 좀 이 안에 잘 참여하는 걸로 현재 많이 저희 해외 기업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내 진출하기 위해서 또 대학이라든가 전문가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컨소시엄인데 아까 말씀드린 19개 정도 기업이 있고 이 기업들은 장비 사용에 대한 최우선권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교육,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좀 해서 좀 할 수도 있고 또 기업들에 나와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 쪽에 좀 스케일업 시켜가지고 공정 적용을 해가지고 좀 기업이 기술 이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년도 사업이 끝나서 2차년도 중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저희가 장비 쪽에 아까 웹 코팅 설비를 저희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하고 비슷한 대형 파일럿 설비 구축 가능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클린룸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현재 2차년도에 지금 드라이 코팅 설비가 구축 중인데 곧 발주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롤트롤 스포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차년 발주가 나갔고 3차년도가 내년 가을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이제 패터닝 쪽이나 프린팅 쪽에 롤트롤을 하는 걸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희석 상무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그 중에 몇 가지 저희 쪽에 적합한 걸 해가지고 그 설비를 좀 갖출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차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웹 코팅 설비를 현재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롤트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 롤트롤 해가지고 하는데, 이 응용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두께가 예를 들어가지고 서브 마이크론부터 뭐 몇백 마이크론까지 상당히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초방막서부터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접착 코팅 이런 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코팅 설비가 필요한데 이 설비를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경기도 많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코팅 헤드를 바꿔가면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을, 우리가 카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방막부터 후막까지 같이 코팅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롤폭이 한 75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편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스퍼터인데, 이거 스퍼터는 우리가 투명 전극이라든가 아니면 배력 필름 쪽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하드, 터치 판넬이라든가 앞으로 필요한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아니면 또 플렉스블 솔라셀 이런 쪽에 가장 기본적인 설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롤트롤 타입의 스퍼터를 현재 해서 아마 10월, 11월 중에 아마 발주가 나가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설비가 세팅될 것 같습니다. 3차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그런 패턴이라는 설비들, 롤트롤 타입의 패턴 설비들이 있을 거고,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 조직도가 있는데 저희가 장비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 선정이라든가 전체적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외부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서 전문가들의 경험을 저희 쪽에 많이 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개발 지원하는 것과 국내 네트워크 구성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개발 쪽에는 실질적으로 코팅 소재를 적용시켜주는 어떤 코팅 공정 기술 개발 지원하는 것, 또 산학연 공동 프로그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팅에 관련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기술,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장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팅돼가지고 현재 시운전 중인데 폭이 750이고 길이가 15m 정도 되고 우리가 드라이어가 4개 갈린 UV 경화도 되고 뭐 코로나 처리되고 상당히 풀 스펙 이런 롤트롤 타입의 웨트 코팅 설비가 현재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시운전 중에 있고, 코팅 헤드는 우리가 방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노 커터라든가 무슨 그라비아 커터, 슬립사이 커터 등 해가지고 3가지 타입의 현재 코팅 헤드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교환해가면서 보시는 바가 지금 쪽에 용도 쪽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부대 설비로다가 저희가 정밀 급액할 수 있는 거 슬리터, 소형 포터, 그 다음에 방학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믹싱하는 것들, 기타 설비들이 다 돼 있고, 광야 관련된, 광독이라든가 광택독의 세차 이런 것들 돼 있고, 그 다음에 믹싱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측정하는 어디서 테스트라든가, 입자 측정하는 이런 것들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런 것들이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팅 소재 업체라든가 코팅 공정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LG화학도 저희 쪽 참여하고 있고 도레이 킹덤스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저희 쪽에 들어있어가지고 이 설비를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컨설팅 업체도 하고 있는 일이고 저희가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2달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기능성 필름 제조의 코팅 특성 워크샵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 후지 필름에서 YV 필름을 직접 개발하신 분이 와서 강의하셨는데 상당히 좀 좋았고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2000년도에 롤트롤 스퍼터에 대한 걸 코팅 하는 장비를 볼 예정인데 이 롤트롤 스퍼터가 쓸 수 있는 분야가 보시는 바와 같이 플렉스블 포토 볼테인 태양전지, 플렉스블 태양전지라든가 또 우리가 터치 판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티슈 필름들, 또 배려,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필요한 배려 필름들이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슬리카라든가 아니면 또 IQ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적으로 우리가 스퍼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특히 롤트롤 타입으로 할 수 있는 필름의 롤트롤 타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3번 A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가 스퍼트를 해가지고 여러 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저희가
이런 측정기, 뭐 투과율 측정기라든가 또 3차 메이저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있는 코팅 센터라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한 단순 공정 설비만 놓고 그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산학연을 연계시켜가지고 특히 소재 생산업체, 코팅 공정업체, 또 수요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동 기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또 저희 국내 중소나 중견 기업들을 실제 기술 인력 교육, 뭐 정보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에 관련된 교육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운드 미팅을 좀 해서 주로 이제 업체들, 수요업체들하고 생산업체들 같이 모여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될지 라운드 미팅이라든가 교육정보.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토탈 솔루션, 코팅에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능성 코팅 회사에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볼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네트워크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가능한 구성을 좀 많이 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이 사업화 촉진이기 때문에 뭐 저희 연구소에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대학에서 나온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사업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정개발 지원하는, 특히 학교와 연구소에 대한 신소재에 대한 기술 이전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그런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또 검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산업 쪽에 쓰는 거와 가장 가까운 그런 공정 프로세스까지 개발해가지고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그걸 따라가지고 소재 개발 스케일업이라든가 평가 지원 같은 게 되고 있고, 저희 화학연구원을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디스플레이나 전지, 빙스 코팅 소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것들하고 매칭이 되면 이 기술들이 이제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전 촉진되는 그런 느낌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기능적 코팅스의 테스트베드라는 것이 단순히 장비 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네트워킹 구성하는 것과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실질적으로 산업의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사업 촉진을 좀 빨리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서비스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학소재 솔루션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킴솔 KR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그 안에 있는 장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그런 아주 기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서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홈페이지 열은 한 달 정도도 안 됐는데 아직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계속 해가지고 오고 있고, 저희가 이런 아무튼 여기에 이제 좀 스테이지에 있는데 이런 전용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평 정도의 클린룸과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웹 코팅 설비, 드라이 코팅 설비, 패턴 코팅 설비들이 이제 향후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코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의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